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지난 2018년 8월 대만의 TVBS 뉴스는 차이잉원 전 대만 총통이 대만의 1인당 GDP가 한국을 추월하며 마침내 그토록 바라던 한국을 이기고 싶다는 염원이 이뤄졌다고 말한 내용을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好想赢韩国，蔡总统说，我们已经做到了。摊开经济数字，台湾 GDP 2014年就比韩国高，2015年很惨，一路输到了2017，到了现在2018开始超过南韩。如果扩大范围来看，亚洲四小龙里头，我们已经不是最后一名了。客观的数据绝对是正确的，但是民众的解读跟蔡总统想要传达的讯息中间绝对是有落差的。会看你的经济成长率是多少，他看的就是我的薪水增加了多少。 그렇습니다. 시민들은 GDP가 얼마나 올랐는가 보다는 자신의 월급이 얼마나 올랐는가에 관심이 갈 것이며, 내 월급이 전반적으로 오르면 삶의 수준이 올랐다는 느낌을 받겠죠. 그렇다면 대만 국민들은 차이 총통이 말한 대만의 GDP가 한국을 뛰어넘었으니 우리가 한국보다 더 잘 산다는 말을 그대로 체감하며 믿을까요? 面对邻近的南韩呢，蔡英文总统表示，台湾的经济成长率已经连4季都突破3，表现呢优于南韩。不过这样的说法，民众真的认同吗？我们现在请大家来表达一下意见。你觉得我们的经济表现，韩国跟台湾哪一个比较好？那当然韩国啊。台湾跟韩国哪一个表现比较好吗 I'm so sorry 好，我们随机接访了6位民众，可以看到呢，民众都把最后的票投给了韩国，所以呢，大家的感受其实跟政府的说法是有一点落差的。 3년이 흐른 지난 2021년, 이번에도 대만 방송은 차이 총통의 발언을 소개하며 한국을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해 분석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我们知道蔡英文总统最近有提到，台湾很可能会在3、4年之后 GDP 呢就可以超过南韩。那我们在听就是思琪老师的解析之前，我们先来听听蔡英文总统是怎么说的。2025年，台湾的人均 GDP 将有机会超过韩国。 이 뉴스 프로는 이게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경제 전문가를 초빙해 같이 분석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한국을 이기고 싶은 대만, 비단 경제뿐만이 아니라 한국과 경쟁하는 모든 분야에서 한국을 이겨보고 싶다고 20년이 넘게 노래를 불러온 대만. 지난 2023년 항주에서 열린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대만 야구 대표팀. 대만은 과거 2010년, 2014년 아시안게임에서 모두 결승전에 올랐지만 우리나라를 만나 떡실신하며 은메달에 그쳤는데요. 이번에는 한국을 잡고 금메달을 따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한국 음식을 먹는 이벤트를 실시, 즉 한국 음식을 먹어치우듯 대만 대표팀이 한국을 씹어먹어줄 것을 희망하는 엽기적인 응원을 펼쳤습니다. 真的好想赢韩国！台湾棒球代表队出战杭州亚运，首战遇上泰国，赢面大。不过强敌韩国在后面蓄势待发，赶紧大口吃下韩式烧肉，隔空帮台湾队加油打气。台湾棒球队加油！因为我们每次都很差一点点就被打败了，然后我们就会很隐恨，所以我们要打爆韩国。那我们特别设置了韩式泡菜，以及我们的韩式炸鸡，邀请国民一起嗑韩美食，为中华队加油。 대만은 왜 이렇게 한국을 이기고 싶어 할까요? 이와 관련해 얼마 전 대만의 뉴스 매체 더 뉴스렌즈에는 주목할 만한 기고문이 올라왔는데요. 지난 20년간 한국을 연구해온 대만의 한 학자가 쓴 이 기고문은 대만 국민의 한국에 대한 견해라는 주제로 대만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트라우마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었는데, 그는 이 기고문을 쓴 이유에 대해 글의 서두부터 팩폭을 받기 시작합니다. 국민당의 인식하에서 중한관계라 함은 중화민국과 대한민국의 관계를 의미하므로 대만과 한국은 형제국가로 불리며, 그렇기에 대만을 형으로 한국을 동생으로 인식하는 것을 당연시 여긴다. 이로 인해 대만의 한국에 대한 관점은 극도로 편향적이며 거짓이 되어버렸다. 쉽게 말해 과거 중국 대륙을 지배했으나 국공내전에서 패한 뒤 대만 섬으로 넘어온 장제스 시절 국민당이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줬기에 지금도 국민당 소속 정치인들이나 그들을 지지하는 대만의 외성인들은 아직도 그런 자신들이 형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작가는 이런 중화사상의 뿌리가 바로 대만 내 혐한의 근원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1992년 한국 정부의 대만과의 단교 사건과 특히 2010년 11월 광저우 아시안게임 여자 태권도에서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던 대만 여자 태권도 선수 양슈진의 실격배 사건은 대만 정치인들이 혐한을 정치에 끌어들인 대표적인 사건으로 꼽았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17일 열린 광저우 아시안게임 여자 태권도 47kg급 예선에 참가한 대만 태권도의 희망 양슈진은 베트남 선수와의 1회전에서 유력한 금메달 후보답게 상대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며 9대0으로 승기를 굳히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종료 12초를 남기고 심판은 양슈진이 전자양말 뒤꿈치에 불법 전자센서 패치를 붙인 것을 발견하고 규정 위반으로 실격배 처리를 선언하게 됩니다. 我练那么久，准备这亚运就为了今天，我也准备好要打败他们中国的选手。今天不让我比赛，我根本没有机会表现，你知道吗？ 당시 양슈진의 인기는 우리나라로 치면 전성기 김연아 선수 정도로 대만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당시 심판은 필리핀 사람이었지만 전자센서 패치를 발견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로 대만에서는 태극기를 불태우는 등 거센 반환 시위가 일어났고 정치인들도 이때부터 저마다 혐한 발언을 짓거리며 자신의 인지도 높이기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韩国不是我们的竞争的对手，而且是很令人讨厌的对手嘛。尤其韩国，我是最讨厌的。我去年年初到韩国去开会，看到这个旅馆里面的这个说明啊，就说了，连孔老夫子啊，什么世界伟人都是很多都是韩国人啊。 我觉得很好玩，但那一次的断交啊，我觉得韩国对台湾非常的粗，我想大家都知道，也没有事先通知，然后事后我们的这个大使馆的财产都被韩国人没收，我觉得韩国并不对台湾非常的友善。 지난 2016년 1월 29일 대만 총선의 전초전인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집권당이었던 국민당은 한국을 이용한 네거티브 TV 선거 광고를 공개해 대만 내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韩国说谢谢，谢谢民进党在立法院挡下法案。韩国说谢谢台湾，慢慢来。面对韩国追赶，民进党说大陆市场不怀好意，最好别去。结果就在这个月，大陆韩国正式签订 FTA， 韩国每年比台湾省下1632亿元关税，台湾正式成为亚细亚经济孤儿。谁会跟台湾失去的机会说对不起？谁要向台湾努力的下一代说对不起？是谁让韩国在窃笑？11月29，民进党能不能继续粗暴的阻拦下一代？韩国也在看。 작가는 대만 혐한 현상의 또 다른 이유로 한국에 대한 질투심, 이른바 대만이 한국에 대한 트라우마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국보다 잘 나가던 대만. 하지만 삼성, 현대, LG 등을 필두로 세계 경제시장에서 선두를 달리는 한국에게 2004년부터 밀리기 시작하며 자존심이 상했고 더욱이 많은 대만 사람들은 아직도 한국을 중국의 속국으로 생각하며 자신들보다 열등했다고 여겼는데 그런 그들이 한류를 등에 업고 전 세계를 호령하며 국제사회에서 크게 인정받는 반면 대만은 국가로조차 인정받지도 못하니 대만 국민들의 한국과 관련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더욱더 커지며 이를 혐한으로 분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대만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고했습니다. 모든 나라에는 고유한 역사적 기원과 빛과 어둠이 공존하니 한국을 무작정 칭찬하거나 비난하기에 앞서 먼저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알기를 바란다. 그의 기고문 중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한자는 한국인이 발명했다. 공자는 한국인이다. 단오절은 한국의 것이다. 중국의 4대 발명품은 한국에서 유래했다. 석가모니는 한국인이다. 이백은 한국인이다. 와 같은 지루한 가짜뉴스들은 계속해서 반한 감정을 부추기고 있지만 대만 사람들은 그런 가짜뉴스를 아직도 믿고 있는데 이런 대만 사람들을 바라보는 한국인들은 황당해하며 우리를 비웃고 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